아메리카 패밀리 플랜,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인프라 법안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플랜인데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이제 집어넣어야 된다. 근데 이게 예산에 관련된 법안이다 보니까 이 안에 세금에 대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린북이 들어가 있어서요. 그 그린북 내용을 보니까 세금을 상당히 올리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주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더군다나 예산 조정 방식을 이용을 해서 민주당이 강행해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할 수 없어서 좀 중요하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엽 공인회계사하고 저희가 한 대략 40-50분 정도 길이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전체 인터뷰 내용은 저희가 이번 주 안에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전부 다 보셔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은 그 중에서 상당히 일부분만 소개해드린다는 건 미리 말씀드립니다. 3세와 4세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프리 킨더가든, 지금까지 없었던 개념인데 이걸 다 공짜로 커버해주겠다. 그리고 커뮤니티 컬리지의 경우에 뭐 모든 커뮤니티 컬리지가 다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튜이션을 완전히 제로까지. 펠그란트가 뭐 다들 아시죠? 연방정부에서 주는 학비 보조 프로그램인데 지금까지 주는 것들이 아마 한 학기에 5천 몇백 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걸 전부 다 일괄적으로 1,400불을 더 인상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 게인 텍스입니다. 캐피탈 게인 텍스, 이게 지금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제일 큰 텍스 하이크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최대 20% 더하기 3.8%까지 합쳐서 23.8%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거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건 2022년부터는 최대 캐피탈 게인이 100만 불이 넘어가는 경우에 39.6 더하기 3.8% 해가지고 한 43% 약간 넘는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입이 작을 때는 내 토탈 인컴이 8만 불보다 작을 때는 0%입니다. 캐피탈 게인 전혀 내지 않아요. 그런데 8만 불에서부터 50만 불 사이에는 15%를 내게 돼 있고요. 50만 불 이상의 전체 토탈 수입이 50만 불 넘어가는 사람은 20%.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있어요. 증여세, 상속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제일 큰 화두예요. 우선 이제 사망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설이 되는 건데, 그전에는 사망세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이스테이트 텍스라고 상속세라고 하는 개념.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좀 다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게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두 개 다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상속세, 이스테이트 텍스만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11.7밀리언, 1인당 150억까지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들한테 상속을 해줄 수 있다. 또 더군다나 스텝업 베이시스. 그게 또 중요한데, 내가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내가 옛날에 50년 전에 10,000불 주고 샀었던 주식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뭐 500만 불이 됐다. 그럴 수 있거든요. 예, 500만 불이 됐는데 그럼 그 사이에 불어난 이 캐피탈 게인에 대해 가지고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걸 내지 않게끔 해주는 게 스텝업 베이시스거든요. 그 스텝업 베이시스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거가 더 사망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 이스테이트 텍스, 그러니까 같은 재산에 대해 가지고 양도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고 이중과세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을 비롯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이거 두 개 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세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게 돼 있는지, 양도소득 100만 불까지는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 근데 100만 불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내가 돌아가시면은 마치 내가 갖고 있었던 거를 파는 거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양도세를 내게끔 하겠다는 얘기니까 무서운 거죠. 사망세를 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재산을 헐값에, 그렇죠. 헐값에 팔아야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망세를 내고 나서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내도 되느냐? 아니고요. 사망세를 내고 나서 남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또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지금 주자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시면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없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줘버리면 아직까지는 1,200만 불까지 증여를 해버리면은 1,200만 불까지 세금이 아예 없거든요. 사망세도 없고요. 지금 내가 죽은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지금 뭐 일단 엑기스만 들으신 겁니다. 사망세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사망세 죽은 사람이 투표도 하는 세상이니까 이제 죽으면 세금도 죽은 사람이 세금 내니까 죽은 사람이 투표하는 게 합법화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좀 나라가 좀 이상한 나라 좀비랜드가 돼가는 것 같은 아주 불길한. 근데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케어스 액트라는 걸 통과를 시켰었죠. 상하원이 전부 다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 때 만들어 놓았던 구제 방안을 계속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그걸 계속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저희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항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요. 자, 일단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2020년도에 어린이 한 명당 3,000불, 물론 이제 40만 불 이하의 가정, 40만 불, 연소득이 40만 불 이하인 가정인 경우에 어린이 한 명당 3,000불씩 텍스 크레딧을 줬던 것인데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원래 예전에는 이제 2,000불 주었던 것을 3,000불로 늘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연장시키겠다. 향후 10년 동안 6세 이하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3,600불 주겠다 했는데 이것도 이제 연장시킨다는 거죠. 디펜던트 케어 크레딧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아이 한 명당 3,000불, 아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6,000불 정도 이거를 세금을 내는 경우에 지금 이제 크레딧으로 잡아주는 것인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걸 갖다가 내년부터는 아이 한 명에 8,000불, 아이가 2명 이상이면은 16,000불을 리펀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텍스 리펀드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난 더 이상 세금이 낼 수 없어요라고 돈을 적게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텍스 리턴 시즌에 아이가 2명 있다면 16,000불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지금 10년 예산, 10년 동안 이걸 하겠다라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언더 인컴 텍스 크레딧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 동안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에는 연방 빈곤선 400% 이상 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올해 임시조치로 나왔던 것이었는데, 코로나 이것도 팬데믹 때문에 임시조치로 나온 것이었는데 이거 그냥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듀케이션 아까 이제 들으셨죠. 프리 킨더가든, 그러니까 유아원 같은 경우에는 3, 4살짜리 아이들이 가는 곳인데 다 무료로 만들겠다.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없애겠다. 펠그랜트 지금 주고 있는 장학금도 1인당 1,400불씩 다 일괄적으로 인상해 주겠다. 이것도 지금 향후 10년 동안 계속 이런 지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막 이렇게 돈을 쓰겠다라고 막 잡아놓는 겁니다. 일단은 돈을 연방정부가 국민들한테 주겠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주는 돈을 안 받겠다라고 거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다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받으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거죠.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세금을 올려서 더 걷어들인 데서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부자들하고 법인들의 세금을 올리겠다라는 것이 바이든의 계획인 것인데, 연방세를 21%에서 28%로 올리겠다. 이것은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조 만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25%로 하자 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이 25%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중국보다 높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시절에는 30%를 넘어갔었습니다. 한동안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트럼프 감세라고 해가지고 21%로 확 낮춰놨죠. 그러면서 법인세를 낮추었으니 미국 기업들은 이제 해외에 나가지 말고, 해외 나가 있는 기업들은 법인세 낮춰놨으니까 다시 들어와라. 미국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무슨 깡패도 아니고 무조건 해외에 나간 기업들 무조건 안으로 들어와라고 큰 소리만 쳤던 것이 아니라 이런 길을 만들어주고 오게끔 했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게 법인세를 낮춰줄 테니까 그 해외에 나가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당신들이 애국적인 기업이라면은 우리가 법인세 낮춰줄 테니 들어와라. 중국의 법인세보다 미국 법인세를 더 낮춰놨다. 와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길을 만들어주고 불렀던 것이었지, 왈자패처럼 무조건 와라라고 우악질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금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다시 또 올리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보다 더 많은 법인세로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자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40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뭐 50만 불 버는 사람 이상, 뭐 이게 최고 세율도 조정이 됩니다. 개인 소득세가 37%, 60만 불 이상 버는 사람은 37%가 지금 최고 세율인데 그것을 50만 불 이상 버는 사람한테 39.6%로 올린다. 이건 바꿔서 이야기하면은요. 현재 50만 불 벌고 있는 사람들은 35% 내고 있거든요. 37%가 아니라 35%를 내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39.6%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4.6%가 올라가는 겁니다. 세율이. 50만 불 버는 사람들. 이런 식입니다. 지금 세율이 올라가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NIIT라든가 SACA라든가 이런 부분도 결국 각각 3.8%씩. 이거는 뭐 연소득 40만 불 이상인 사람들한테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세금 내는 것이 3.8%, 3.8%에서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그게 7.6%가 되죠. 지금 소셜 텍스 내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을 지금 더 내게끔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부자들은 그만큼 더 내라. 그런데 과연 부자들만 더 내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서민들도 그 영향이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다단계로 해가지고 서민들도 결국은 더 많은 세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열리게 된다. 지금 이제 2021년 4월 28일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바이든이 패밀리 플랜을 발표한 날이 4월 28일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4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평균이 8만 불 이상 벌지 않는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이 없지만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없지만 25만 불 이상, 8만 불 이상부터 50만 불까지 버는 사람들은 이제 뭐 15%, 50만 불 이상 버는 사람은 20%의 양도소득세를 내게끔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100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은 앞으로 39.6%의 양도소득세를 내게끔 하는, 거기에다가 NIIT 3.8%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는 양도소득세는 42%를 넘어가는 43.4%가 되는 그런 수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든가 아니면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큰 차액의 돈을 벌게 되는, 그러니까 이른바 졸부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거의 절반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가져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이다. 예. 자, 이것은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 근로소득에서도 소득세를 내고 나서도 또 이러한 것들이 또 붙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NIIT라든가 SACA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붙게 된다. 이게 상당히 저희가 염려스러운, 특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경 쓸 게 많아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돼버립니다. 과거에는 세금 면제를 받았던 부분인데 이제는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부분, 바로 이제 증여상속세 부분인데 사망세라는 게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생긴 겁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생긴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돌아가실 때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판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그런데 여기에는 스텝업이 적용이 안 된다. 앞서서 이제 이상엽 회계사의 멘트를 들으셨겠지만 스텝업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100만 원에 샀다가 그것이 내가 죽을 때 되니까 그게 1억이 됐다. 그러면은 100만 원에 샀는데 1억이 됐으면은 9,900만 원을 내가 번 꼴이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그 기간이 한 50년 사이에 그렇게 됐다. 내가 한 20살 때 살 때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내가 죽을 때쯤 70이 넘어서 죽을 때쯤 되니까 그게 1억이 돼 있더라. 이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땅 같은 경우나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법안은 그거를 상속을 하게 되면은 1억에 산 것으로 계산을 해서 상속이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은 100만 원에 샀는데 1억이 돼서 주는 거로 되기 때문에 9,900만 원을 번 것으로, 캐피탈 게인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처리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걸 이제 사망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집니다. 유산 받는 가족들은 그냥 유산 받을 거를 다 팔아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당히 지금 황당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고 또 뭐 상속세도 내야 되고 상당히 심각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내용이 지금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며칠 뒤에 저희 미주알 코주알 코너를 통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히 그때 좀 자세한 궁금증들을 푸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비하셔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되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법령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차라리 뭐 지금이라도 증여를 좀 이렇게 분산해서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트러스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생명보험. 저는 생명보험이 꼭 뭐 사망했을 때 나오는 보험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남겨지는 가족들에 대한 유족들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해놓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상으로 또 이 옵션이 다양하더라고요. 생명보험 안에. 그래서 옵션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당한 옵션을 잘 선택을 하면 이런 그 세금 폭탄을 피해갈 수 있는 그리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또 생명보험에 또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대비책들이 필요하실 수 있다. 예, 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사실 개인 영업, 개인 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불 이상 되는 자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경우가 사실 흔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흔합니다. 그렇게 집 한 채하고 세탁소 하나 자녀들한테 남겨놓고 간다 그러면 벌써 100만 불 넘어갈 겁니다. 그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흔한 상황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증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을 이 뉴스 브리핑에서 다 못 전해드리는 게 좀 안타까운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미주알 코주알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